안녕하십니까, 한성훈입니다. 그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기들 막 독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독감 예방 주사도 미리 맞으시고 그러는데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면역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어제 오늘 이렇게 몸살기가 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막 재채기 하고 콧물 나고 막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약을 잘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냐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이 얘기 꼭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악기 부시기 전에 그 콧물 재채기 약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딴 때는 드셔야지 악기 부시기 전에.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그 몇 해 전에 그 여기 남양유업이라고 세종에 큰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공연을 갔다 아주 그냥 그 공연을 망친 적이 있었는데 콧물 재채기 약을 먹으면 이 콧물만 마르는 게 아니라 입 안에 다 말라버리더만요. 그냥 모든 게 다 물기가 다 말라버리더만요. 그러니까 입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죠. 콧물만 마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입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악기를 부르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예비로 가져간 그 합성 리드, 그 물 안 묻혀도 그냥 소리 잘 나는 그 피브라셀 리드를 예비로 갖고 와서 그걸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공연 아주 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뭐. 근데 관객들은 아나? 제가 감기가 걸렸는지 어쩐지 모르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좀 일찍 저기 돼서 했는데 아유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약을 먹고 원래 오늘 그 테너로 뱃삼에 묻혀 순서가 제가 신청곡이 한 60곡 정도 지금 레슨안을 신청곡이 60곡 정도가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도 신청하시는 거를 제가 못 따라잡아요. 아직도 한 60곡이 밀려 있어요. 지금도 신청들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그 뱃삼에 묻혀 테너하고 그다음에 엘토는 두 분이 신청을 하셔갖고 두 분 거 같이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올려드리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엘콘도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이거 있죠. 그거 엘토로 곡이 좋거든요. 그거 오늘 두 곡 올리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했다가 약 먹고 나니까 이제 입도 자꾸 마르고 그래서 오늘은 영 컨디션이 그래서 오늘 안 해야겠다 하루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이게 또 이 밤쯤 되면 또 이렇게 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밤중에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운 오실까봐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그 공연하면서 이런 뭐 에피소드랄까 뭐 공연 무대에서 이렇게 그 공연할 때 팁을 좀 알려줘라. 공연을 많이 해봤다고 하니 그런 말씀드려서 오늘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그 무대에 올라가실 때 무대라고 해서 뭐 거창한 무대도 있지만 뭐 조그만 무대도 있잖아요. 뭐 버스킹 무대 뭐 길 가는 분들 위해서 그냥 공연하고 아니면 이제 진짜로 무대 딱 올라가갖고 막 관객들 많은 데서도 하시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뭐 그 동창분들 동창회 가서도 하시고 아무튼 연주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공연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옷차림 신경 쓰셔야 돼요. 옷차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사실은 조금 악기 부를 때 좀 안 어울리는 옷차림이 뭘까요? 등산복. 등산복이 요즘 편하니까 완전 일상복이 돼버렸잖아요. 등산 바지, 그 다음에 위에도 막 그 등산복 같은 거 편하니까 일상복으로 많이 신고 그 복장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갈 때 하는 그 등산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트레킹화 같은 거. 그래서 사실 악기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아니 뭐 정식 공연도 아니고 뭐 대단한 공연도 아닌데 내가 뭐 그런 거까지 신경 써야 돼? 같은 실력, 같은 레벨에서는 그 보여주는 그거에 따라서도 그 관객이 체감하는 게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등산복 같은 거 좀 지양해 주시고 그 여름에 그 반팔 있죠, 반팔. 반팔 입고 오시면 또 색스폰하고 안 어울리거든요. 이게 반은 보여주는 건데 이게 무대에 섰으면은 그래도 돈을 받고 하는 공연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름에 더운데 어떻게 하느냐? 와이셔츠 같은 거 긴 거 입으시고 이렇게 접어 입으시면 편해요. 접어 입으시면 그렇게 더워 보이지도 않고 연주하면서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 반팔 티보다. 그래서 옷차림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연주를 신경을 써야지 무슨 옷차림에 같은 레벨의 같은 실력에서는 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무리 작은 무대라도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하실 때만큼은 나도 연예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나도 연예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절대 겸손한 모습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건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저보다 한참 더 연배이신 선생님들이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쟤는 참 소박해. 쟤는 참 그냥
옆집 동생 같아. 우리 막내 동생 같아. 쟤는 악기도 뭐 그럭저럭 좀 부는 것 같은데 애가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잘난 체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뻐라 해주시는 거지. 제 마음속은 어떨까요? 마음속은 안 겸손해요. 마음속은. 속으로는 그래도 저도 제 연주에 대한 그래도 이게 뭐 직업 연주자니까 제 연주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누구다다 뭐 이런 그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신감이 좀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이뻐라 해주시는 거지. 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대에 올라가셨을 때 악기를 메고 색스폰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무대에 올라가셨을 때 악기를 메고 딱 서 계시기만 해도 일반 악기를 하지 않는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땐 관객이 5명이든 10명이든 500명이든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멋있어요. 겁내 멋있어.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멋있는데 왜 나 멋있어 하고 자꾸 티를 내시냐고. 그게 뭐냐면은 딱 올라갈 때 막 표정부터 막 근엄한 표정 있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거 되게 보기 안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걸?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 연주를 하되 멋있는 모습과 거만한 모습은 천지 차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주를 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설령 연주를 못했으면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겠죠. 그리고 겸손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연주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쟤는 연주도 잘하는데 겁나게 겸손해. 그러면서 더 막 응원을 해주시겠지. 그런데 이미 불기 전부터 어깨 뽕빡 들어가가지고 그냥 악기 나 맨다 이게 나 색스폰 분다 이거지. 불고 막 그 하나하나 몸짓이 막 거만한 분들 있어요. 짝대기 딱 짚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괜히 손 올렸다 내렸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그거 보기 안 좋습니다. 그거 하시는 분은 그게 멋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들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안 좋습니다. 그거 보기.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렇게 공연 영상 같은 걸 보시면 그 쓸데없는 행동들이 상당히 보기 연주에 몰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체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 자체가. 저도 뭐 이렇게 어떤 연주할 때 손 이렇게 막 들고 합니다. 근데 손을 거만하게 들진 않아요. 제가 연주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연주할 땐 연주에 굉장히 심취해갖고 한 번 정도 클라이막스에서 손 한 번 이렇게 쫙 들어준다. 요거는 굉장히 제가 찍힌 영상을 보고 저도 모니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남들이 볼 때 거만하게 보이지 않을까? 보기 싫게 보이지 않을까? 연주에 심취한 모습으로 보일까? 요런 거 그런 것까지 다 계산된 행동이라는 얘기죠. 볼 때는 막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거만한 모습 보이시는 거 그게 선생님들이 의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보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 관객 입장 아니 지가 뭐 색스폰 부는 게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개폼을 잡고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되 절대 거만한 모습 보이지 마시라. 그리고 무대에 올라갔으면은 나도 연예인이다. 지금 당장은 무대에 서는 지금 이 순간은 나도 무대에 서는 연예인이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게 그 거만한 모습 말고 무대에 선 사람의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 가족들 몇 명 놓고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그 마이크 대고 막 히히히 이렇게 웃어버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기 안 좋아요. 말씀도 또박또박 하셔야 되고 저는 좀 더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무대에 서서도 사투리를 좀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객들한테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지. 나는 악기 부르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악기를 잘 불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지금 관객들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해서 그분들의 무장 해제를 시킨 다음에 제가 멋지게 연주를 했을 때 제가 하는 이제 주로 하는 그런 공연 팁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더 격려를 해주신다는 얘기지. 내가 거기 가서 나 악기 잘 불어. 겁내 멋있어. 선글라스 딱 끼고 제가 항상 선글라스 끼죠. 선글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딱 했을 때 너 악기 잘 부는 거 아는데 뭐 그렇게 네가 또 멋있는 척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안 좋아요. 제가 공연을 나가면은 여자 관객분들 남자 관객분들 있죠.
어느 분들한테 먼저 친한 척을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오랜 기간을 하면서 얻어낸 팁인데, 얻어낸 그런 노하우인데, 여자분들한테 먼저 아는 체하고, 이게 멘트로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 경험인데. 그러면 남자가 삐져. 옆에 계신 분이 삐지더라고. 그러면서 공연을 끝까지 안 봐. 그냥 손 끄고 가불더라고. 그럼, 오빠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딸려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남자 여자분이 계시면 남자분한테 농을 거는 거지. 아, 우리 선생님 오늘 옷 멋있게 입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옷 하나 사셨나 봐요. 왜 이런 이제 가벼운 이제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여성분한테도 신청곡 있으시면 신청곡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다짜고짜 하면은 삐지더라고. 그럼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여성분들이 연주하실 때라든가 이렇게 하실 때 멘트에다 대고 혹시 관객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동성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성한테 말씀을 하시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없는데, 저 숱하게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연주를 멋있게 딱 하니까 여자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연주 잘 들었다. 와 오빠. 남자가 이러고 저 한번 째려보고 여자 한번 째려보고 끄고 가. 한국 분들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팁 하나. 그리고 이 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노래방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음치 분들이 없어지셨다고 그랬죠.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송년회나 이럴 때 노래하시기도 하고 무대에서도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이크를 여기를 감싸지는 분들 있죠. 이렇게 감싸지는 분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 노래방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여기다 대고 저기 하는 분. 어떤 분은 또 이걸로 기도를 하시대. 이렇게 감싸갖고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요, 선생님들이 반대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이거 정식으로 제가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랜 노하우에 따르고 이제 이렇게 주워 들은 거에 따르면, 이 마이크가요, 요렇게 철망이 둘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제 소리가 수음이 되는 이제 그게 있고, 이거 열어보면 그게 있겠죠? 있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소리가, 선생님들이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말을 하면. 자, 다시 닫고.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니까 이 옆을 감싸지게 되면, 이게 제가 주로 갖고 다니는 슈어 SM58 그건데요. 여기를 감싸지게 되면은 소리가 더 커지고 소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왜냐? 옆을 막아줬으니까 소리가 여기로만 들어갈 것이다. 아니에요, 선생님. 좀 반대로 생각하신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시면, 보통 무대에 보면 이제 스피커랑 가깝거나 모니터 스피커라고 있죠. 무대에 있는 사람이 듣기 위해서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은 스피커들. 이렇게 되게 되면 제 목소리가 여기로만 들어가요. 여기로만.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소리는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 목소리만 잘 들린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어떤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아버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막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마이크가 여기로만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양쪽으로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으로 변해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음향하시는 분하고도 여쭤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도 옆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리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마이크로.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화우링이라고 그러죠. 빽하고 웅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소리만 여기로 들어가요.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차단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들은. 여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근데 선생님들이 정반대로 생각들을 하시거든. 그래서 꼭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별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 있지. 마이크 잡고 이러면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어떤 분은 막 이걸로 이렇게 하고 막 노래하면서 이거 막
이거 보기 싫어. 가수들도 그런 사람 많더만. 형 이렇게 자꾸 하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성량이 뛰어나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 발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이제 깎아서 쓰죠. 보통 이런 식으로. 소리가 여기를 비켜나가면서 들어가게. 잡소리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노래하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마이크를 막 먹어보려고 그래. 막 불무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화으링이 생기는 이유가 옆소리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옆소리들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잡아야 내 목소리만 깔끔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거 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청곡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좀 어느 정도 부시는 분들은 신청곡을 피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너 그동안 그 뭐 어디 뭐 공연 영상 보니까 너 신청곡 겁나게 잘 받던데 그거 뭐 다 피해가고 아는 것만 받은 거야? 아니야. 저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죠. 몰라도 그냥 어영부영 그 스케일 따라서 이렇게 불어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틀리잖아요. 틀리기도 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곡을 했는데 박수를 막 쳐주고 어떤 분이 관객이 손 딱 들고 뭐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해주세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아니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관객들 우리끼리는 알지. 그 노래 한 곡 한 곡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끼리는 알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에이 뭐 치가 뭐 열심히 연습한 거 몇 곡밖에 한두 곡밖에 못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인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근데 선생님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못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자의 여자 일생을 할 수 있어. 이미자 선생님의. 아니면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를 신청을 했지만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하나도 할 줄 아시는 게 없어. 근데 그거랑 비슷한 뽕짝은 할 수 있어. 뭐 많죠. 비 내리는 고무령도 있고 뭐 울고 넘는 박달재도 있고 목 포이는 물도 있고 두 곡씩 근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뽕짝 딱 한 곡밖에 부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뽕짝 장르를 신청을 하면 마침 신청을 한 곡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게 뭐 최상의 선택이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동백아가씨를 신청했을 때 이제 제 팁입니다. 저도 동백아가씨 엄청 좋아하는데 라고 관객하고 일단 공감대를 형성을 하신 다음에 반주기 핑계를 대시는 거지. 반주기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가 갖고 있는 반주기에 동백아가씨의 편곡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이미자 선생님의 만약 선생님이 여자 일생을 할 줄 알면 여자 일생은 어떠세요? 그럼 관객이 싫어. 필요 없어. 동백아가씨만 해. 그런 분들 없어요. 여자 일생은 어떠세요? 그럼 동백아가씨 좋아하는 분들이 여자 일생 다 좋아하거든. 그럼 좋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게 신청곡이 소화가 된 거죠. 근데 여자 일생도 못해.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신청했는데 그걸 하나도 못해. 그럼 선생님이 알고 계신 아무 뽕짝이나 하나 돼. 대신에 분명 말씀드린 거 동백아가씨를 신청을 했으면 저도 그 곡을 겁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즐겨 하는데 이 반주기 핑계를 대는 거지. 반주기는 뭐라고 다 저한테 달라들지 못하잖아. 반박을 못하잖아. 그냥 그럼 씹는 거지. 이 반주기 그 곡만 편곡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그냥 그 추억의 소야곡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뽕짝 좋아하시는 분은 그거 다 좋아하시거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것도 좋아요라고 하시지. 필요 없어. 난 동백아가씨 아니면 죽음을 줘. 이런 분들은 없거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를 신청을 했어요. 그게 이제 7080 발라드 곡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7080 그 김현식 씨 노래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 뭐 사랑했어요를 아신다거나 하면 그건 어떠세요 하면 좋다고 할 거고 그것도 안 되면 그거랑 비슷한 장르의 노래 뭐 수천 곡 수백 곡 되죠. 그 중에 하나 하면서 그 내 사랑 내 곁에 겁내 좋아하는데 반주기가 편곡이 잘못됐어요. 그 곡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혹시 그 내 사랑 내 곁에를 좋아하시면 혹시 이용의 잊혀진 계절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노래 다 좋아하거든. 그럼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시면 그 어색한 분위기를 신청곡을 했는데 내가 못했을 때 그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넘길 수가 있고 그게 신청곡 받은 거나 진배 없는 박수를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최소한의 몇 곡은 좀 갖고 계셔야겠지. 장르별로 뭐 빠른 곡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안동역 시켰는데 안동역 못하면은 보릿고개는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거지. 이해 가시죠? 보릿고개도 안 되면 뭐 신나는 그런 장르의 트로트 빠른 거 뭐 황진이는 어떠세요? 근데 분명히 저도 그 곡을 좋아합니다라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하시라니. 이거 겁나게 귀한 거 알려주는 거예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제가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선글라스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말씀 한번 드릴게. 선글라스를요. 그 좀 작은 선글라스 있죠. 이렇게 그 알이 좀 이렇게 작은 선글라스가 잘 안 어울려요, 무대에. 그리고 또 인제 제가 정말 이거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런 선글라스는 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인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스포츠 그 선글라스라고 그러나 그 정식 명칭을 모르겠네. 그 왜 사이클 탈 때 쓰는 선글라스 있죠. 이렇게 얍실해 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그 사이클 탈 때 쓰는 그리고 뭐 등산할 때 쓰는 선글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포티하게 생긴 거. 그거 쓰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어울려. 그거. 쓰시려면 이게 좀 알이 크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근데 안 쓰시면 더 좋지. 근데 저는 꼭 쓰죠. 공연 영상 보시면 거의 선글라스를 끼고 했어요. 왜 그럴까? 공연하면서 그 관객들하고 눈 마주치는 게 싫어요. 눈 마주치면 서로 뻘쭘하거든. 눈 마주치면 그분도 이렇게 눈을 먼 산으로 돌리시고 저도 괜히 뻘쭘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 괜히 혹시라도 이성분을 보면 그분이 쟤 나를 쳐다보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과 상대방이 눈이 마주치면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었지만 남자분들 길 가다가도 이렇게 어떤 분하고 눈 마주치면 괜히 눈싸움하다가 막 치고 패고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눈 마주치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되 너무 짙은 선글라스를 껴버려 가지고 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말고 눈이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게 하면 관객들도 부담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꼭 그걸 써요. 그리고 이거를 쓰게 되면 제가 꼭 가면을 쓴 것처럼 무대에서 좀 더 용기도 생기고 좀 속된 말로 좀 덜 쪽팔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악보를 전혀 안 보는 것 같지만 가끔 한 번씩 봅니다. 이 모르는 거고 전혀 모르는 거 신청을 하면. 볼 때 그러면 멀리 떨어져서 보는데 눈이 악보가 저기 있다고 반죽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거든. 그런 용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무대에 서면 그 무대에서는 그 인제 그 존재감이나 이렇게 포스가 좀 있어 보이고 연주하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꼭 공연할 때는 즐겨 씁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 그렇게 쓰고 막 공연 딱 하고 내려와서 선글라스 딱 벗으면 아무도 모르더라고. 어떤 분은 앞에서 실컷 막 박수치고 막 좋다고 해 놓고 선글라스 벗고 인제 저기 이제 목걸이 딱 풀르고 이렇게 해서 딱 옆에 지나가면 어떤 아는 분들도 그래. "여기 어쩐 일이야?" 금방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 봐 놓고도 전지 모르는 거지. "이거 어쩐 일이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대에 서셨을 때 절대 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내가 연주를 잘하더라도 교만한 모습 그러면 관객들이 보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모습, 겸손하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조금 틀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려의 박수가 나오고 잘하면 박수가 따따블로 나오는데 이미 거만하면 보면서도 그래 네 연주는 잘하는데 아이고 저 색소폰 부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거 뭐 저렇게 저 개품을 자꾸 잘난 체를 해. 이미 거부감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랜 그 무대 공연 수천 번 했다 그랬잖아요. 하다 보니까 인제 자연스럽게 얻어진. 그래서 어느 공연에 가든 기본적으로 그 좀 호응도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게 제가 연주를 잘해서 호응도가 좋은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연주를 어느 정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연주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보다 다 못하다. 그리고 겸손을 떨고 연주를 속으론 거만할지 몰라도 연주에 최대한 심취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요렇게 하면 큰 박수가 나오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 연주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벌써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인제 토요일. 그거 제가 지금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간단하게 식사 자리 마련하려다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럼 물론 뭐 말은 특강이라고 했지만 연주하실 때 쪼금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은 팁을 라든가 인제 뭐 이제 질문 받고 이런 거 할 건데 막 대단한 특강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특강 한다는데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이거 지금 정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가볍게 우리 선생님들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한번 모여 보시죠 해서 하던 게 이렇게 커진 거니까 대신에 편안하게 앉아서 인제 들으실 수 있게는 제가 준비를 할 거니까요. 큰 기대하실 것 같으면 오시지 마세요. 그럼 제가 겁나게 부담됩니다. 그냥 가볍게
주말에 그냥 바람 한번 쐬고 너 내가 유튜브로만 봤는데 실제 보면 진짜 잘생기는 거 한번 볼게. 그냥 이런 식으로 와주시면 제가 부담 없이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한성훈이었습니다.